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12월 증시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유가 급락과 관련된 수혜주 찾기고요. 두 번째는 연기금과 관련한 배당 종목 찾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국제유가 급락과 관련한 수혜주는 지난주에 저희가 좀 찾아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흐름들 좀 짚어볼까 합니다. 또한 알짜배기 종목도 가득가득 준비해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12월 좀 차별화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먼저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시장 상황 확인하고 오시죠. 네, 역시나 우리 시장 중국과의 연계성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울 수혜주죠. 내복 관련주 중에 하나인 쌍방울이 중국에서 홈쇼핑에 내일 판매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찍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은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와 청송사단 브레인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정수 멘토는 처음 저희와 이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임하는 각오도 좀 궁금하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신갑주 전문가 이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멘토 자체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매매를 꿈꾸며 그래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필명에 맞게,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갑옷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과연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활약하실 수 있을지 향후 어떤 흐름 보여주실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긴 합니다.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인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시장을 지표를 앞둔 눈치 보기 속 차별화, 개별화 종목 장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해외 경제 일정을 살펴보면요. FED 페이지북 발표, 그다음에 ECB 최저 입찰 금리, ECB 기자회견, FED 여는 총재 연설 등등 해외 중요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이제 받는 지금 그 흐름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별화 종목 장세로 이제 종목들을 짧게 좀 매매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한 40% 정도는 챙기는 쪽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든지 장대 항목이 나왔을 때 그때에서는 종목을 좀 하지 않나. 네.
그래야 그때는 종목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요. 중요한 해외 지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와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참 시황 잘 맞추세요. 지난주에 하셨던 얘기 그대로 좀 나온 흐름이었거든요. 네. 시황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제가 시황은 좀 잘 맞히죠. 근데 우리 시장 보면 참 답답해요.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답답하게 우리 시장만 못 가고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시장을 갖다가 연말 산타랠리 같은 그러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북이 같은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연말 배당 시즌 뭐 26일까지 뭐 그때까지 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배당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떠한 특정한 섹터군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은 없고 전반적으로 평준화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짓돌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74선 일목균형 지표상에서 1974선에서 지금 저항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구름대 상단을 보시면 거기가 저항 라인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조정을 받고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상단 전환선 일목균형 지표상에서 전환선 상단이 1974선입니다. 그 밑으로는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 1956에서 60 라인입니다. 이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시원한 상승은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지금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묻지마 생각은 아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 선정됐는지 앞서서 힌트 좀 드렸는데요. 일단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환율 전쟁 여파로 연말 한국 증시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내년도 코스피 반등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연기금의 역할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어제 열린 국무회의 때문입니다.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연기금들이 배당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대다수가 12월 결산법인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배당 실시 여부나 배당 규모가 결정되는 내년 2월부터 연기금들의 배당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일본 연기금계의 큰손인 GPIF도 한국 증시 부양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과연 연기금이 증시의 반등 핵심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매쇼 출연진들과 함께 국내 연기금의 역할과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까지 꼼꼼한 전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을 행사하는 이 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장을 방어하고 지수를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볼까 하고요. 이와 관련된 시장 전략도 챙겨보고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도 오늘 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요, 전반적인 시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 좀 지루합니다. 횡보 국면이죠. 외인, 기관, 개인. 자, 일단은 수급 주체별 현황부터 좀 흐름을 짚어볼까 해요. 일단 수급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네, 수급 상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이라든지 이제 코스피라든지 이제 선물 수급을 보면 일단 선물 수급을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팔기도 하고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 한번 팔았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좀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 속에서 코스닥은 좀 견고한 흐름. 근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수급을 봤을 때 이제는 좀 조정을 좀 보면 좀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입니다.
자, 저희가 수급상 일단 조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행법과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볼까 해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죠. 연기금에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기금에서 배당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높여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기금의 파워가 그만큼 세워진다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뭐 지금 연기금, 우리 연기금뿐만 아니라 일본 연기금에서도 글로벌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만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해외를 갖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지금 성향도 보인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각각의 뉴스들을 보면은 좋은 뜻으로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연기금이 만약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증시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게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우리 연기금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식으로 투자 확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입김이 세지면서 증시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과연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개인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묵혀놓은 종목도 많아요. 묵혀놓은 종목도 많고, 그 투자를 갖다가 한번 할 때마다 배당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당 부분들,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배당 부분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한테는 그다지 큰 효과는 떨어진다. 수익에 대한 기대성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그 개인들이 연기금에 관련된 종목들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변동성이라는 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연기금에서 만약 니네 회사 투자하고 있는데 배당 늘려라 했는데 안 한다, 안 늘린다 하면은 연기금에서 그 투자했던 회사를 투자금을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인들은 그거에 따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선별성을 가지고 개인들은 투자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선별적인 부분들도 이미 연기금은 정보를 갖다 먼저 알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지만 개인들은 그런 정보력 자체가 느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혼란한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이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재료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정수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들어와 준다고 하니까 일단 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신에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할 때 좀 많이 떠 있는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쿠쿠전자, 이렇게 좀 종목들이 이제서야 좀 돌아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연기금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연기금이 네. 구원투수로 말 그대로 좀 나선다는 건데, 향후 그럼 우리 시장 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수는 아까 좀 얘기하다 좀 부족했거든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차트로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거 선물지수? 네. 네, 지금 선물지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물지수를 봤을 때, 저는 시장을 얘기할 때 코스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지수 선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이 양호해야 돼요. 왜 양호해야 되느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공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면 조정을 받을 때 종목들이 순환매를 돈다라든지 종목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양호하게 조정을 받고 올라갔을 때, 그때에서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공략하자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좀 앞서서 우려감을 나타내 주셨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어떤 호재거리가 나오면 바로 상승한다라는 건 무리수입니다. 바로 상승한다라는 건 무리수고, 제가 봤을 때 연기금 자체가 투자하는 방식이 멀리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초반에 내년 초쯤에는 시장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후반기 때 가야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 현금 출납기라고 해요. 현금 출납기라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데, 연기금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 찰나를 이용을 해서 조금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양면의 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증시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잘 편입되면 물론 그에 따른 수혜를 같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또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연기금에서 투자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면은 대형주 섹터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GS라든지 우리은행, KTNG 그러한 대형 섹터들,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좋지 초반부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요, 최근 시장 보면 이게 특별하게 어떤 수급 주체 찾기가 참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이 나서준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좀 반가워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사실 12월 배당과 관련된 종목을 놓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종목들 좀 따라 들어가 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형주 섹터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추정치로 했을 때 제가 좀 몇 가지 뽑아온 게 있는데 배당 2014년 추정치로 나오는 종목들이 하이트진로라든지 예스코, 서원인텍, 그다음 동양생명, 우리은행, KTNG, 메리츠전금증권 이러한 종목군들 섹터로 봤을 때 배당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매년 꾸준하게 KTNG만 빼고요. 2013년도 KTNG만 빼고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실시해왔던 종목들이고 안정적인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조금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정유 쪽이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라든지 그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은요, 좀 긍정적인 측면 많이 바라봐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따라서 들어가 봐야 할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쌍용차라든지 쿠쿠전자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한국가스공사처럼 좀 대형주 섹터군에서 일단 연기금이니까 일단 그쪽에서 배당도 일단 중요도 하지만 일단 차트부터가 일단 너무 높기보다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밑에서 도는 이런 좀 차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영업무역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순매수는 들어오긴 하지만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차후에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앞서서 브레인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개정 방안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더 당길 수가 있다라고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좀 동의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분명히 매도를 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좀 더 세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때선 좀 빠지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는 어쨌든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사는 거니까 연기금이 사고 또 외국인들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종목 좀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종목 찾기가. 그런 종목들은 그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HTS 그 기능을 보면요. 네. 거기 누적 순매수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다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두 분과 함께 연기금과 관련된 내용, 배당과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과연 이 내년 증시에서 이 키워드 연기금이 구원 등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정수 멘토께서는요, 연기금 순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바라봐 주셨고요. 반면 브레인 전문가님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 주셨네요. 연기금의 증시 활성화와 관련돼 개인 쪽에서 받아갈 수 있는 수익, 개인과는 조금 무관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 멘토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으로 편입 준비하신다고 하셨네요.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략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자, 2위는요. 전위가 같네요.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24% 수익 보고 있고요. 3위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대원미디어가 21.3%로 그 뒤를 좀 바짝 뒤쫓는 모습이네요. 4위는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16%의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포커나인 전문가가 또 자리하고 있네요. 미디어플렉스가 15.8%로 다시 한번 상위권에 등극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네, 1위는요 최명성 전문가가 오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4%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45.3%의 높은 수익률로 당당히 1위 자리 지켜내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43.9%의 누적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박종혁 멘토가 32.6%를, 3위는 나이선터 전문가가 자리해 있네요. 21.8%의 누적 수익률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확인하시죠.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역시나 오늘도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멘토들의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종수 멘토님께서는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없고요. 브레인 전문가와 함께 AS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참 요즘 시장이요.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좀 세세하게 AS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종목 편입으로 인해서 뭐 일단은 매도라고 했는데 제가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겠지만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하고 삼성하고 4개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고 삼성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급등락이 조금 심하게 움직이는 부분일 뿐이지 저가적인 메리트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 바닥권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빠져봤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빠져봤자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작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하고 삼성하고 이제 빅딜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변동폭이 좀 있는 부분들 물론 조금 겁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자리는 큰 거래량이 생긴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큰 거래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일양약품, 일동제약이죠. 일동제약이요.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번 빵 터질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안 받쳐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다고 해서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눌림목 발생 구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상승하기 위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고점에서 저점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저점을 갖다가 다시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땐 바닥권 지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상한가 나왔을 때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그 거래량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매집이란 얘기예요. 특별한 이슈가 분명히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슈로 인해서 크게 한번 상승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내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후반기 때도 물론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후반기에 지금 산타랠리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등락이 좀 심할 때도 지금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내수 관련주로서도 안전한 버팀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종목이 지금 네, 서린바이오도 조금 궁금해요. 네, 지난주에 서린바이오. 말씀을 좀 해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짚어주시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조금 3.7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건 이제 삼각형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이고 어느 정도 쐐기형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죠.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이고 그 지점이 응집되는 지점이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고가와 저가의 중간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이슈 그리고 처음으로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상한가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상한가 나오고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첫 상한가 나오는 종목은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중에 떠있는 상한가 종목을 진입한다는 건 무리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 나오고 눌림을 주는 종목들은요.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꾸준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뭐 8,870원 매수 단가보다 조금 밀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좀 플러스권에서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도 AS 전략 살펴볼까요? 한국가스공사 좀 살펴보죠. 네. 한국가스공사 보시면은 브레인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느긋해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저는 참 좋아요.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이런 패턴류의 종목들, LF라든지 그런 패턴류의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에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기듯이 이러한 종목들은요 멀리 보면 아주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장에서 조정을 1파동 나오고 나서 조정파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정파동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꾸준히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서 가야지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지 한 번에 파동 탁 끝내버리고 그렇게 그냥 쭉 올라갔던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자리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러한 파동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은 쉽게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어제 아랫꼬리를 달고 오늘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십자도지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는데 그러한 매도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단가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시했던 가격대까지도 지금 뭐 5%대 상승권인데 제시했던 가격대까지도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락할 때 분할 매수의 기회로 잡고 이런 종목들 묻어두고 가실 분들 그 다음에 연말에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창의 에탄올까지 좀 짚어볼까 합니다. 6% 가까운 플러스권 수익 내고 있어요. 현흐름 좀 어떤가요? 네, 현흐름은 뭐 연말 지금 하는 시즌이 와가지고 그런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비 자리가 있죠. 상장하고 나서
약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대 19,000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첫 상장했을 때 조금 힘들었었죠. 그때 이후 가격 첫 상장에서 최고가 가격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도 많이 있다라고 이제 그 주류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있고요. 지금 1차 파동에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한번 탄력을 받으면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하다 눌림목이 오래 간 다음에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가장 안성맞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시장 상황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지지부진해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브레인 전문가가 갖고 계신 종목 AS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어서 두 분이 갖고 오신 히든카드 종목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요. 이정수 멘토께서는 오늘 BH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서 IT 제품 판매 상승이 기대된다는 부분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 종목 확인합니다. 현대 리버트 갖고 오셨어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죠. 신개념 스마트 가구를 출시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네요. 네, 두 분의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특히나요, 이정수 멘토님 오늘 첫 출연이시라서 뭔가 남다른 각오로 이 종목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추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면 IT 부품주들이 한 번씩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또 IT 부품주들 움직이는 가운데서 FPCB. 그 FPCB라는 부분들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제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BH를 이제 특히 거기를 뽑은 이유는 일단 차트도 이쁘기도 하지만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 아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기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를 보면 6개월치, 1년치를 보면은 계속 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이 바닥에서 네. 네,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나 봐요. 네,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이미 이건 추천주에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눌릴 때에서 좀 이거를 눌림목 매수를 제가 좀 시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이걸 갖고 왔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부분을 보면 2014년 가장 최근에서는 10월 1일 날 이게 30억에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도 있고 작년부터 계속 2012년, 2013년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게 빠졌던 이유를 보면 그동안 이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게 좀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익성을 좀 성장성을 좀 회복할 단계로 앞으로 좀 이런 종목들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을 네. 오늘 매수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도 좀 살펴볼까 해요.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야 할까요? 네, 매수 가격. 자, 화면이 나오겠죠? 매수 가격은 매수가가 얼마 정도에 잡아봐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좀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을 제가 6,800원 제시하셨지 않나요? 네, 일단 네.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 네, 매매 전략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매수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매수 가격 6,800원이고요. 네. 일단 목표 가격은 N자형 상승 목표치인 8,000원 부근. 요 정도 보시면서 손절 가격은 네. 중기적으로 보고 요 시가 있죠? 6,270원. 요 라인을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방송이라서 조금 떨리시나 봐요. 시청자분들 좀 양해해 주실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번엔 브레인 전문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현대 리바트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같은 종목은 뭐 요즘 패턴하고 좀 맞게끔 끌고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ICT 융합 가구인 이제 스마트 퍼니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신기술의 가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스마트 퍼니처는 주방 가구 문짝이나 화장대에 보면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울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 터치 스크린을 하듯이 여성분들 화장하다가 쉽게 말해서 터치하면서 그러한 가구들을 신기술로 인해서 SK와 함께 합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번에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개념의 가구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핸드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편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라면은 더나 할 나위 없이 편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부분들이 현재도 있죠.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터치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바로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방에서도 주방 요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방에서 뭐 요리하시는데도 편하게 정보를 다운 받아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현대 리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많이 상승했어요.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5,000원대, 뭐 작년에 뭐 5,000원대에서부터 뭐 지금 40,000원대까지 거의 뭐 4배, 5배에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관웅 멘토님이 생각나네요. 예, 이관웅 멘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네. 달리는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따른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배열 종목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 됐다가 잠시 쉬어가는 패턴에서 편입을 해야지 아니면 이럴 때 아니면 편입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 리바트 같은 종목 지금 자리에서는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같은 종목군들 2위 업체입니다. 근데 1위 업체는 이제 말씀 좀 드리기가 그렇고 동사 종목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 이제 더 주가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2등 종목이라고 해서 그거 못 따라가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리바트 오늘 좋은 종목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 구간이 좀 들어가 봐야 하는 구간 아닌가 저도 좀 솔깃한데요. 매매 네. 전략 살펴볼게요. 매수가 얼마에 잡아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어제부터 봐왔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좀 상승 좀 그만해라 했더니 상승 한 4% 넘게 상승하다가 2.97%까지 이제 조금 밀렸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천을 하기 위해서 34,200원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넘어서 부근인 48,000원대, 손절가는 3만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 근처라든지 상단선 근처에 오면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던 종목은 무조건 돌아 들어옵니다. 돌아 들어오는데 그 돌아 들어오는 타이밍에 누가 들어오느냐,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 7, 8거래일 동안 9거래일 동안 기관 홀로 매수하다가 오늘은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하고 수급적인 부분들 같이 체크해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예전에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갖다가 제가 40만원대 봤습니다. 13만원대에서부터 40만원대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와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00만원대가 넘어갔죠. 그렇듯이 이러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34,000원대지만 분명히 1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BH와 저희가 현대리바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 서로에 관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해 볼까 해요. 자, 먼저 이종술 멘토님께서는 자, 현대리바트 조금 우려가 된다거나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된다 하는 부분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리바트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종목이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60에서 한번 이탈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낸다면 분명히 이 종목은 기관들이 지금 사 있단 말이에요. 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는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보겠다라고 하면 뭐 저도 뭐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좋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4만 원을 넘어가질 못하면 결국 얘는 다시 밑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폭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하기보다는 일단 수급도 안정적이고 좋은 이런 BH 같은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현대리바트 목표가를 48,000원 제시하셨는데 이종수 멘토님께서는 4만 원대 저항대 뭐 뚫고 갈 수 있겠냐라고 하셨어요. 뚫을 수 있을까요? 뚫고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지고 나왔겠죠. 네. 저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말이 안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 그때 당시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달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이후에도 주춤을 했었지만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패턴들의 종목들은 한번 수급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한 패턴들의 종목들은 한번 수급을 받기 시작하면 끝없이 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정폭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달리는 말은 쉽게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달리는 말을 조정하는 기수는요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은 그게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뭐 달리는 말에 어떻게 올라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달리는 말은 이미, 시작하는 말이, 달리기 전에 타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요. 앞서서 수급 좋은 내 종목이 더 낫지 않냐. BH 말씀하셨거든요. BH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네. 오늘 초면인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이러한 패턴류의 차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앞에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뭐 12,000원대, 뭐 8,000원대 그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 조금씩 머리를 들고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바닥권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바닥권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왜 그러냐면은 얌체공은요 바닥에 던지면 튀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뭐 물수제비 뜨듯이 이렇게 한번 누워버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뭐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처 방안 아까 전에 손절선 그거를 좀 지키면서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서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바닥권에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무조건 바닥권에 있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62선을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에 보면 거래가 좀 들어와 있어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 지금 사 들어오고 매집했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치를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빠지면 억울한 사람들은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기관 외국인이니까 얘네들이 와서 땡기겠죠.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을 매집하는 게 그리고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선을 잡으면 이런 종목은 깔끔하게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종목을 드린 겁니다. 네, 답변 주셨고요. 이번에는 내 종목이 상대가 가져온 종목보다 하나 이것만큼은 낫다라는 강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브레인 전문가님 종목부터 좀 들어봤죠? 예, 연말 시즌이죠. 네. 연말 시즌이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연말에 대한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연말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없으면은 우리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이렇게 뭐 오늘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무난히 상승할 수 있다.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무난히 상승을 할 수 있고 연말 배당까지도 충분히 챙겨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현대 리바티어 무난히 상승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배당까지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BH는 어떤 강점 있을까요? 역시 수급이죠. 믿을 거는 외국인 기관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 좀 보여드리면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게 밑바닥에서 지금 돌았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역별 급등주 패턴들,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저는 요점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수급이 뒷받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관과 외인의 수급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BH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기업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수 멘토의 종목이죠. 오늘 BH 갖고 오셨습니다. 이 연말 IT 제품 판매 상승에 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역시나 수급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셨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80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27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 리바티 갖고 오셨습니다. 신개념 스마트 가구를 출시한다라는 부분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정적인 매출 구조 부분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4,200원,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요. 오늘 이정수 멘토님 조금은 좀 떨리셨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첫방? 네, 처음이다 보니까 네. 역시 순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익숙치 못해서 좀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뭐 다음에는 더 그죠?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종목은 워낙 잘 보시니까 향후 수익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브레인 전문가와 이정수 멘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지루하다, 어렵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돼서 매일 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